1번은 답은 2번입니다. 그래, 내가 앞에 보고 틀리더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1번부터 틀리더라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원래는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면 말소 회복 등기 할 수 있죠. 그러나 경매가 됐을 때는 안 된다고.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설사 말소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외적인 겁니다. 1번은 문제 없고 3번도 등기 원인이나 절차가 잘못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라 그랬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매매했으니까 정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했는데 정려는 했잖아요. 그러니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합니다. 요거 4번은 오늘 처음 보는 거죠. 요거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나중에 할 겁니다.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도 진정명의 회복하죠. 말소 등기 대신 하는 게 뭡니까?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다음에 5번도 저번 주에 했습니다.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입니까? 채권적 청구입니까? 채권적 청구이죠. 따라서 10년이 되면 더 이상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물건 소유자는 당신의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음을 들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 하나도 내가 새로 만든 문제가 없고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예요. 다음에 2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봐봐, 내가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1번 틀리죠. 2번 또 두 명이 수들하나 틀리니까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찢어지는 것 같아. 저번 주에 했잖아. 저번 주에. 저번에 했던 게 나왔다고. 3번이 답이요. 아까 이 두 개 하나가 하나를 잘못했으면 아까운 거야, 그게. 이야, 참네. 자, 2번은 무효등기 유형인데, 무효등기 유형은 오늘 또 했잖아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경우 하나에 허용된다. 맞습니까? 다음에 니은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 유용할 수는 없잖아. 그럼 무조건 니은은 들어가야 돼. 근데 니은을 많이 해놨잖아, 내가. 많이 나왔어. 자, 근데 기억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3, 4, 5번 중에 답이겠죠. 자, 디귿.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전용하더라도 오늘 오전도 그랬잖아. 무효등기 유용은 그때부터 유효이지 소급하지 않다니까. 이 디귿은 굉장히 많이 나왔다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어. 응? 나왔어. 제발 나왔어. 리얼도 여러분 저번 주에 했던 그 5특강집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게 없다니까. 그 특강 그 몇 개 안 했잖아. 한 2장 한 거 그것도 지금 기억을 안 하고 있잖아. 이 저당권의 부기등기 방법으로 이 말은 아닙니까? 갑의 부동산의 을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었어요. 밥 먹고 나서 마음이 빨개졌나? 왜 이렇게 빨간 게 나와 있어? 저당권 등기가 됐어. 그런데 변제가 됐습니다. 변제가 되었으면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근데 말소 등기하지 않고 가만뒀어요. 그래도 저당권은 소멸됐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근데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가만둔다고. 그래서 다시 을과 병사의 금전 소비대차하고 이번에 생긴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 무효인 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게 무효등기 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 등기할 필요 없이 이 저당권 등기를 이번 채권으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신속하고 비용도 절감되겠죠. 근데 이번에 을이 빌리지 않고 병이 빌렸어요. 새로운 채권자가 생긴 겁니다.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을의 무효 등기도 유용할 수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할 수 있게 없게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을 앞으로 된 저당권 등기를 누구한테 이전 등기해 주면 된다?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이외에 이전 등기를 무슨 등기합니까? 부기 등기하잖아.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담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있습니다. 저번 주도 내가 이렇게 써서 안 써서? 똑같이 썼어.
근데 2달 뒤면 생각나겠냐? 안 나. 전혀 안 나. 자, 반반씩 1번, 2번이 반반씩 나누는데 틀린 사람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냐고. 다 일어날 건데. 1번 아닌 2번이 다 틀리는데. 3번입니다. 3번은 답이 이제 말을 못한다. 이제 말을. 1, 2, 3 다 나오네. 2번입니다. 2번. 혼동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혼동이한 물건 소멸은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교환은 계약이죠. 당연히 등기되고 이것은 존속기간 만료되면 용의물건은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된다고 오늘 오전에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용의물건은 했잖아. 아까 했다고. 다음에 리얼 매매 완결권 행사인데 이거는 여러분 완결 행사가 무슨 뭐 형성권입니까? 아니잖아. 당연히 완결권 행사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에 위험이 어렵죠. 집합금을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는데 이거 왜 했냐니까 한번 오늘 보라고 한 겁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 여러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700일을 내가 매수했어요. 그럼 700일을 매수했으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700일로 등기함으로써. 그런데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나 복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소유합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 그래요. 이 공용 부분은 이 구분 소유자들의 어디에 속할까요? 공유에 속합니다. 되겠습니까? 공유에 속하는데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각각 지분인데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다고?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복도 등기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따로 등기될까요? 요 전유부분 소유권만 취득하면 될까요? 전유부분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분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지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은 원래 등기부가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하나 틀릴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모르는 거는 미음을 모르더라도 니은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 니은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러면 기억하고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주더라도 어차피 리얼 미음, 미음을 모르더라도 답 맞출 수는 있다. 그래서 내가 드립을 넣은 거예요, 이게. 왜 리얼까지, 미음까지 보고 그럽니까? 답이 아닌데 벌써. 교환 계약인데 어떻게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되느냐고. 그럼 1번 아니고 1번과 2번 외에 답을 치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뭐 매매 계약, 교환 계약했는데 어떻게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되느냐고. 그렇잖아. 근데 이게 교환 계약 그러면 쉬운데 교환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매매도 매매 계약 그러면 계약이니까 등기해야 된다는데 계약을 빼버리면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니까. 여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이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4번 틀린 사람은 이거는 뭐 집에 가야 됩니다. 이거는. 4번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그거는 여러분 2번의 니은도 나와 있잖아요. 2번의 니은 없습니까? 아니, 3번의 답은 2번. 4번의 답은 3번.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이번 주까지는 내가 문제 그대로 낸다 그랬죠. 그대로 냈기 때문에 중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2번의 니은을 보면 2번의 니은을 봐봐요. 그거나 4번에 4번이나 같잖아요. 근데 2번은 맞고 4번은 틀리고 이거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 풀면서 아까 봤던 거다 이 정도는 기억이 나야 돼.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3번이에요. 1번 영향이 없을 것이고, 자, 2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는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에 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직접 등기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저는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번 또 저번 주에 외우라 그랬죠. 오늘도 했지 않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등기 원인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오전 때 해서 안 했어요? 했습니다. 다음에 5번 중간 생략 등기 나오는데 쭉 보니까 대금 미지급이란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등기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도인 같으면 대금 안 주는데 등기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5번은 답이 뭡니까? 5번이죠. 이것도 한 2주 지나면 틀릴 건데 오늘 오전 했기 때문에 맞췄다니까. 등기 청구를 양도하더라도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 자, 6번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6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제가 저번 주에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냐 채권적 청구에 나눈다 했죠. 그중에서 물권적 청구, 채권적 중에 어느 하나는 확실히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1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할 때 아직까지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물권이 없죠. 채권적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걸리는 거죠.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도 방금 제가 본등기 하기 전까지 물권 없잖아.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이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되면 소멸된다 그랬죠.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시효취득도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등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등기해야 된다고. 등기되니까 채권적 청구이라고. 5번은 중간 생략 등기할 때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등기 청구하더라도 아직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권 없죠? 채권적 청구이잖아. 그럼 1, 2, 3, 4, 5번, 1, 2, 4, 5번은 다 채권적 청구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3번이 취소나 있잖아. 내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그때 하는 말소등기 청구는 무슨 청구이다? 물권적 청구이라 했잖아. 무효 취소 해제 중에 하나가 나온다니까. 물권적 청구이라고. 그래서 3번은 물권적 청구이고 나머지는 채권적 청구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라고 저번 주에도 했어 안 했어? 했어. 자, 요거 6번 또 그대로 시험에 나온 겁니다. 만점 나온 사람. 네, 만점 한 분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5는 무슨 5입니까? 당연합니까? 좋아, 한 개 틀린 사람. 한 개 틀린 사람. 거기 둘은 보고 하면 안 된다. 야, 한 개 틀리고 다 만점. 봐봐요. 다 같이 하는데도 어떤 사람 다 맞고 어떤 사람은 한 개 틀리고 그러잖아. 다 틀린 사람. 뭐 없지? 여러분, 이거 다음 주에 이제 흔들어서 나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온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내가 여기 있는 걸 땡기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를, 서술형 문제를 사례로 바꾸고 할 거예요. 그래도 틀리면 돼, 안 돼? 틀리면 안 돼. 무조건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개 보람이 있지.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민총 처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뭐 저번 주에 했으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게 넘어가는데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 겁니다. 올해도 103조는 100%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103조가 아니면 이중매매가 나올 겁니다, 원래. 자, 그럼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봅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보여. 첫 번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건저당 설정했다. 아니죠.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썼다. 3번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 그런데 제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이라 됐는데 그렇게 하고 명의신탁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되겠습니까?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다음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과하다.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다. 다음에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된 동안은 처음으로 처분하지 못한다. 감남이 부정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혼하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받을라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앞으로 된 부동산을 나한테 땡겨달라. 그러면 이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막장이죠. 돈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을 나한테 넘겨주면 이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뭐 부정행위를 죄송하죠. 그 용서함과 동시에 자 용서하는 의미로 등기를 을에게 넘겨줍니다. 그 넘겨주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부 입장에서는 부인이 자기 앞으로 부동산 등기돼 있으니까 이걸 처분하고 도망가 버리면 완전히 쪽박차잖아. 그래서 넘기면서 제한을 붙인 겁니다.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붙여서 소유권 이전했어요.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런 제한을 붙이는 것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을 앞으로 돼 있으면 소유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었잖아. 그럼 사람에게 권리를 주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니까 이런 제한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소송을 붙였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하는 말이 을이 영원히 처분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붙였으면 반사회적 행위지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분 못하죠. 그럼 부부관계가 해소되면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영원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제한은 유효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갑을 두고 머리 좋은 남편 사건이라 그래요.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부정행위 했을 때 달라 그러면 넘겨주세요. 단 뭘 제한 붙이면 된다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붙이면 됩니다.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하던 관계가 없죠. 뭐. 다음에 무후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 다음에 비자금을 임차하는 행위 아니라 했죠.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오늘 다시 확인하는 거 부동산 이중매매를 봅니다. 이중매매는 100% 사례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갑의 부동산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1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넘깁니다. 만일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배임행위라는 게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갑은 을에게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매매하더라도 배임죄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중도금이나 혹은 잔금을 넘겼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받은 경우에는 이제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다시 병과 또 매매를 하는 겁니다. 몇 번 매매했습니까? 2번 매매했죠. 요걸 뭐라 그런다? 우리는 이중매매라 그래요. 그 이중매매는 두 번째 하는 매매를 이중매매라 그래요. 요 이중매매가 우리는 유효냐 무효냐 요걸 살펴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제1매매는 당연히 유효다 무효다? 유효겠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원칙은 유효입니다. 원칙은 유효다. 설사 이 병이 갑과사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더라도 뭐게? 유효입니다. 단순 악이라도 유효입니다. 왜냐?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하는 손해배상하는 것은 변론하고 계약자의 원칙상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이제는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취득하죠. 누가 소유권 가져가 버렸습니까? 병이 가져갔잖아. 이제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냐? 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데 못 해주죠. 이제 채무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에 따라 뭘 청구하면 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수밖에 없지 소유권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이 을이 갑과 이 병의 행위가 나를 해할 목적으로 했으니까 사행이다. 사행이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사행이 취소, 채권자 취소권 아닙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저번 주에 했는데 조용하다. 단답형으로 외워야 됩니다.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만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406조 채권자 취소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채권자 취소권이 뭔지는 그냥 기억하지 말고 그냥 부동산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된다 그러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요때 갑은 중도금을 받았죠. 중도금을 받았으면 이제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지금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죠. 그럼 요 갑의 행위가 무슨 행위가 된다? 배임행위입니다.
배임행위는 형법상 범죄죠. 그래서 실제로 어른 갑에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외라는 게 결국 뭐가 된다는 겁니까? 무효라는 뜻이겠죠. 어떨 때 무효다? 이 갑이 갑의 배임행위에 자, 제2 매수인이 뭐했다? 적극 가담한 겁니다. 이렇게 적극 가담했다는 건 배임죄의 종범 내지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무슨 행위를 했냐? 범죄행위를 했죠. 그 범죄의 결과까지 유효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몇 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103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됩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입니다. 그럼 적극 가담했으면 두 번째 맺은 요 매매 계약이 무효란 뜻이죠. 무효니까 을앞으로 됐는게도 무효입니다. 그렇할지라도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뭐가 없다? 법률 관계가 을과 병 사이에는 법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고?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을과 갑 사이 매매는 유효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갑은 병에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은 을은 갑을 매서 대의해서 말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 청구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번개처럼 정에게 처분해 버립니다. 정은 이 등기가 무효인 것을 모르고 넘겨받았어요. 그래도 을은 갑 병을 순차 대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요때 무효는 그냥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 앞으로 됐는데도 무효입니다. 요럴 때는 그냥 순차 대의해서 말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 시험에 놓은 거 방금 저거 갑이 배임행위 한다 그랬죠. 여기에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했죠. 그럼 병도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 을은 병에게도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갑만 불법행위가 아닌 누구도 불법행위다. 병도 불법행위다. 왜냐하면 배임죄에 적극 가담했으니까. 그래서 불법행위한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 부동산 이중매매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적극 가담했을 때 욕합니다. 그래서 유효일 때는 이쪽 하는 것이고 무효일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 무효까지 했습니다. 병 앞으로 된 정의선이라도 을은 갑을 대의해서 순차 대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1번 유효일 경우입니다. 병이 제1매매를 단순히 한 경우, 단순히 악일 때는 유효라 그랬죠. 그러면 을은 채무불량을 이유로 갑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2번처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2번은 무효인 경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1번이 어려운데 방금 제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몇 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그랬죠? 103조라고 그랬죠. 그럼 이 103조는 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죠. 그럼 반사회적 행위 무효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못 받는다. 이 말은 비록 이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갑은 병에게 우리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당신 앞으로 텐드기 말소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병도 우리 매매가 무효니까 내 대금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즉 갑과 병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돼서 반환 청구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을 대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모순되기 때문에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갑은 직접 할 수 없지만 을은 갑을 대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원인급여라는 746조는 당사자끼리만 적용되고 제3자가 할 때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십시오. 이 경우 갑과 병의 불법 법부 상환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병도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을은 여전히 매도인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화살표시 시험에 나왔다 했죠. 을은 제2 매수인 병에게도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었어요. 그래도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고? 이 갑은 스스로 이 등기를 말소하고 이렇게 을에게 돌려줄 수가 없다니까. 스스로는 못한다니까. 그럼 여전히 채무불이행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 가담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대신 이때는 누구한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병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을은 눈빛이 보입니다. 요 1번, 2번이 사법고시나 간평사 시험은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화살 표시 있죠?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화살 표시까지만. 이해되겠습니까? 제2 매수인에게도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까지 나온 겁니다. 우리 떨치 1번, 2번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이 이중매매 적극 가담했을 때는 몇 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그럼 103조는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반환받을 수 없잖아. 이행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못 받는다니까. 그렇지만 을은 갑을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갑 스스로는 말소 청구할 수 없어. 을은 갑을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 갑은 스스로 말소 청구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그걸 1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3번은 매번 나오죠. 직접은 못하고 못할 수 있다. 대의한다. 다음에 4번은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전덕자 정의 선이라도 갑은 병사의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정이라도 정은 갑과 병사의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절대적 무효라는 뜻입니다. 자, 요게 부동산 이중매매 가는 겁니다.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러면 자, 기출지문 1번, 2번이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기출지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1번은 답이 몇 번일까요? 자, 같이 문제를 풀면 여러분 기억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 비자금 되겠습니까? 다음에 디귿을 보세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땡. 그 뒤에 거 보면 안 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반사회적 행위 아니잖아. 리얼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땡. 그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고. 기억, 비자금, 디귿,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리얼,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억, 디귿, 리얼은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니은밖에 없겠죠. 자, 요건 니은은 이 사실 요겁니다. 갑이 부입니다. 아버지예요. 부가 을과 제1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다음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사망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인은 아버지가 제1매매했다는 사실을 몰라. 선임이다. 그런데 요 상속인을 꼬시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정이 나타납니다. 정은 갑과 을 사이에 제1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상속인은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자가 이 병에 가서 내게 팔게 라고 해서 결국 무슨 매매가 해결됐다? 이중매매가 됐죠. 왜냐하면 상속인은 그 지를 그대로 승계받는데 매도인 지를 승계받는데 정과 매매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냐 이 말이죠. 이 갑은 배임행위 한 적이 없죠. 뭘 못했으니까. 선이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정이 병이 모르지만 그 모르는 정을 뭐해서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종매매를 했죠. 요거는 몰랐지만 반사의 성행을 누가 유발시켰다고? 정이 유발시켰다 봅니다. 그래서 이 이종매매로 보는 겁니다. 글을 지금 글씨로 읽어봅니다. 피상속인이, 자, 피상속인은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이 피상속인입니까? 갑이 피상속입니까? 그렇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그 말입니다.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 제3자가 정입니다. 을입니다. 정에게 매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정이. 그 정을 모르는,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뭐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했어. 이 말은 이 제1매매가 됐다는 사실을 정이 알았을 때는 이 병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데 침묵했죠. 이걸 뭐라고? 침묵이 한 적극적인 뭐라고? 기망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 기망해서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했다. 이것도 뭐라고 본다고? 예, 반사회적 행위로 물어봅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매수인이 알면서 적극 기망해서 이종매매를 하게 유도했으니까 반사회적 행위로 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반사회적 행위인 겁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또 기억은 키포인트가 성립 과정에 강박 나오죠. 다음에 니은 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음에 리얼, 이미 매도된, 자, 리얼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뭡니까? 예, 적극 가담 나오죠. 대신 적극 가담했는데 제2병이 매매 한계하고 뭘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여러분 적극 가담했으면 되지. 꼭 매수하는 것만 해당되지 않고 적극 가담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적극 가담해서 전세권 설정했다. 적극 가담 나오면 다 뭐라고? 반사회적입니다. 그게 제1매매, 제2매매가 반사의 매매일 필요는 없어요. 매매하지 않고 임대를 들어가더라도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면 반사회적입니다. 되겠습니까? 적극 가담해서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반사회적입니다. 적극 가담이라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중복돼서 안 나올 겁니다. 그럼 3번은 답이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습니까? 답은 몇 번? 4번이죠. 문제 자체가 적극 가담했다고 나와 있죠. 문제가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렇다고 2번처럼 을이 병에게 소유권의 전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을과 병 사이에 매매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처럼 대의에서 말소 청구한다. 4번 정의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5번은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지속권 안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시간이니까 조금 쉬었다 할게요. 10분 딱 쉬는데 5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졸지 말고.